오늘이 한우데이라고 합니다.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한 기념일인데요. 한우가 최고, 으뜸, 제일이라는 뜻을 담아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11월 1일로 정하게 됐대요. 애지중지 키운 한우를 대접하는 날인 만큼 전국 마트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별 할인 가격과 행사 기간은 한우협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고요. 오랜만에 소소한 저녁을 맞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이슈, 상상력의 죽음을 애도한다입니다. 다음 주에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치러져요. 곧 사라질지 모르는 사회학과를 기리는 추모 형식의 학술제가 열리는데요. 대구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고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취업에 유리한 실용 학문 위주로 재편에 나섰고, 사회학과는 신입생 모집 중지로 사실상 폐과 수순에 들어갔대요. 사회학과를 비롯한 인문 사회계열 학문이 처한 위기는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인문 사회계열 축소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그리고 학생 수요 감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 정책의 방점이 구조조정에 찍히면서 인문 사회계열 학과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만으로는 기초학문 폐과를 결정하는 것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와요.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이 필요한 이유로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시각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학을 저술한 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커피를 예시로 사회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이지만 생활 습관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 도구이기도 합니다. 중독성이 있지만 담배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식민지 착취와 더불어서 아동노동의 역사를 함께했기에 불매운동과 공정무역의 대표 상품이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커피 한 잔을 두고도 이야기가 참 무궁무진하게 뻗을 수 있고, 계속 발견하고 탐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잡한 세계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학이 추구했던 임무이자 성취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사회학과의 죽음을 추모하는 학술제를 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은 갈수록 사회학적 관점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충분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톡톡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전하는 울산의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인택 시민 리포터가 여천천에서의 추억을 뽐낼 수 있는 문예대회를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울산을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이야기, 울산살이. 오늘은 흑산도로 탐조 활동을 떠난 짹짹 휴게소 홍승민 대표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현장 소식, 스포틱톡에서는 우슈 종목 울산 대표 홍재훈 선수를 소개합니다. 한승민 리포터가 직접 만나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자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은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3.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4.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들리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해 주셔도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요즘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줄어서 운전학원업계가 불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을 따려는 2030 젊은이들이 늘고 있대요. 2021년 107만 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2022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만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18세 이상 학령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 상황에 운전학원들은 이것 수업을 통해서 그나마 매출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것을 취득하려는 이유가 공무원 시험에서 이것이 있으면 가산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현재 이것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찰 공무원 2점, 해양 경찰 공무원 1점, 소방 공무원 1점 이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찰 직구는 내년부터 이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에요. 이것은 1,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났을 때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취득자는 화물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을 몰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요즘 취득한다는 이 자격증 무엇일까요? 1번 일종 대형 면허, 2번 장롱 면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 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 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은 김인택 시민 리포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인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산 남구를 가로지르는 여천천을 아시나요? 아유, 알죠. 네. 옥동에서 발원하여 울산 대공원을 지나 장생포로 빠져나가는 여천천은 남구민들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화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이곳 여천천과 울산 대공원을 소재로 문예대전이 해마다 열리고 있다고 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 이맘때쯤 매년 열리는 문예대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예요? 네, 정확한 행사의 명칭은 여천천 문예대전이고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문예대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 주최자인 여천포럼 김영석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어린 시절 놀았던 여천천을 잘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천천을 소재로 삼아 시민 모두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보통 문예대전이라고 하면 이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작품들을 공모하는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공모를 해서요. 예. 6회 때까지는 작품 공모하고 수상을 해주는 형태로 오, 되었었고 예. 작년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수상작들을 모아서 올해 여천천 축제라고 해서 달개비 축제에 작품들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애초에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 분이 어렸을 때 그 여천천을 시민 모두의 추억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공업도시고 네.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이 남구가 그 정착을 하신 분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는 이 오랜 세월 동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추억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풍경과 감성들이 대대로 기록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 대상은 누구예요? 네, 참여 대상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노인대학 어르신 그리고 시민까지 그냥 거의 모든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작품이 문예라고 하니까요. 문예대전이라고 하니까 주로 산문 작품, 문학 작품 이런 것만 떠오르거든요. 네네. 뭐 다른 것들도 혹시 봤나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산문 작품이면 동시나 시 그리고 수필 그리고 극본 그리고 창작 동화까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그림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림도. 수채화, 스케치,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유화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예, 산문과 그림 작품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 중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은요? 예, 아무래도 이 문예와 그림부가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문예 쪽, 산문 쪽은 박사급 전문가가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그림 쪽에는 미술협회장님들께서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심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어린이부, 청소년부, 성인부, 장애인부로 나누어 심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천천과 울산대공원에서의 추억을 얼마나 진실성 있게 작품에 담았는지가 심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께 살짝 여쭤보니 솜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어떤 추억을 여천천에서 울산대공원에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부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여천천과 울산대공원이 소재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주제가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주제의 가장 핵심은 여천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 여천천에서의 산책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달개비라고 달림을 사랑한 도깨비가 있습니다. 여천천의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달개비 동화를 소재로 많은 창작 작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울산대공원을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천천 발원지가 원래는 남산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문수로에 큰 대로가 깔리면서 여천천의 발원지가 물이 들어오는 유입이 막혔고 막힌 대신에 이제 울산대공원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울산대공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작품이 보통 보면 그 백일장 대회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하루 크게 대회가 열려서 그날 작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집에서 좀 찬찬히 생각을 하시고 작품을 써오셨다가 내는 방식이 있으실 텐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추억을 다듬는다라는 의미에서 당일 창작을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히 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장작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접수 기간은요, 그러면? 네, 10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11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일단 심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루어지고 이후에 수상자 통지가 학생은 학교로 그리고 성인분들은 개별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나도 한번 접수해봐야겠는데 아니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접수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함이 설치된 장소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 접수는 intak98naver.com, intak@naver.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은 요 포스터 전단지가 있습니다. 예. 요 전단지에 상세한 내용이 접수처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화대전, 문예대전, 여천천 문예대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포스터를 어디서 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주변의 초등학교의 게시판에 2부씩 게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문 접수처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달림을 사랑한 도깨비강 여천천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시상식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14시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재미있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벌써부터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시상식이 벌어지는 날이면 울산박물관 2층은 가족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 손녀의 수상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이 모여서 온 가족이 축하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함께 찍는 모습은 정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의 장소, 풍경을 두고 같은 기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접수하고 모두들 기대하고 설레는 날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요. 지난 7회 때 가장 어린 수상자는 4살의 어린이였고 가장 연세가 드신 분은 79세의 어르신이셨습니다. 와, 정말 귀엽고 정말 대단한 어르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글 대학을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부군을 생각해서 추억을 일기처럼 편지처럼 쓰셨더라고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8회째를 맞이하는 여천천 문예대전 행사를 통해 우리 울산과 남구민들 모두가 여천천과 더불어 평생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한 힘을 보태줬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천천 문예대전에 대한 이야기 김인택 시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집 하나만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울산 대규모 택지지구부터 우미린 1차를 잇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다운 2지구 우미린 2차로 가시죠. 언제 가면 볼 수 있어요? 11월에 오세요. 다운 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052-707-7300 우미건설. 번영로 앞, 하물초 앞, MBC 문화동산 앞에 산다는 것. 788세대 대단지 더샵에서 앞서 산다는 것. 울산의 대반전 오직 더샵 시에르네 10월 오픈 예정 052-297-7000번 포스코 EN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해도 되나? 이렇네.
나 용돈 좀 올려줘. 친구가 준 거예요. 아, 엄마, 나 알바 좀 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7.5 퇴근길 톡톡 오늘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즘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줄어서 운전학원 업계가 불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을 따려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는데요. 2030 세대가 이것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이것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때 경찰 공무원은 2점, 해양 경찰 공무원은 1점, 소방 공무원은 1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찰 직구는 내년부터 이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래요. 이것은 1,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요. 취득자는 화물자동차, 건설 기계를 몰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취득한다는 이 자격증 무엇일까요? 1번 1종 대형 면허, 2번 장롱 면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생생한 자연 속 이야기, 울산살이 시작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짹짹 휴게소 홍승민 대표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승민 대표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탐조 활동을 나서셨습니다. 좀 더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홍승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신가요? 저는 지금 흑산도에 있습니다. 우와, 흑산도 언제부터 계셨어요? 화요일에 들어왔고요. 예. 내일까지 흑산도에 머뭅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네. 흑산도에는 국립공원 연구원 조류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새들의 가락지를 다는 역할을 하는데 연구원님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네, 번식지에서 이제 월동지로 가는 새들이 잠깐 들르거든요. 네. 그래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단위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흑산도로요? 네, 근데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새들을 보진 못했어요. 왜요? 날씨가 안 좋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새들이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바다에 빠져 죽거나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을 이기질 못해요. 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에너지를 바람과 싸우는 그 저항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왜 새들은 흑산도로 들르는 거예요? 섬마다 다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동을 못 하고요. 서해안에 있는 무인도란 무인도는 새들이 전부 들려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네네. 새들이 체격도 굉장히 작아서 맞아요. 그 있는 땅을 다 밟고 간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셨던 네.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관찰되는 새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되새라는 새들이 대새요? 네,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최근에 울산에 되새가 그 삼산동에서 유리창 충돌로 50마리 가까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새들이 지금 여기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새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알록달록해요. 예. 새가 엄청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얘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유리창이 있다고 하면 무리가 우르륵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애들인가요? 정말 중국 북부 쪽에서 내려왔을 거고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네.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정확한 그 명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새. 되새입니다. 네, 되로 봤다 할 때 되새입니다. 되다 네, 할 되새. 때. 네, 맞습니다. 이름이 진짜 특이하네요. 되새. 네. 흑산도는 지금 되새가 대새입니다. 네네네. 저 잠깐 지금 찾아봤는데 정말 작고 약간 네. 참새만큼 작은 아이인 것 같은데 그보다 색은 좀 더 화려하네요. 네, 비슷한 크기인데 부리가 좀 다를 거예요. 열매나 씨앗 같은 걸 이렇게 콕콕 까먹을 수 있게 네. 부리가 되게 두꺼워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디로 날아가는 중이라고요? 계속 남쪽으로 남하를 하고요. 남쪽으로. 일부 개체들은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새들은 있을까요? 맹금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예. 물수리도 있었고요. 참매도 있었고 흰꼬리수리, 조롱이 이런 아주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맹금류들이 섬의 상공을 이렇게 빙글빙글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새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거나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 거의 이 섬에 있는 모든 새들은 촬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류 연구센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새들을 관찰하고 일지를 남기고 기록으로 남겨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새들의 생태를 파악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락지를 다시 발견하는 확률이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면 새들을 연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새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네. 탐조 활동으로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네, 이게 작년에도 나가셨어요? 네, 봄과 가을에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뭔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새들 잘 네.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네. 매년 이제 새가 줄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새를 관찰한 보고를 요번에 받았는데, 네.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왜요? 개수는 이게 저희가 섬에서 만나는 새들은 맷새과라고 하는 새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네, 또 흑산도에는 지금 공항이 들어서고 있어서 아이고야. 네, 더 서식지 파괴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있고요. 네네. 그럼 이런 것도 철새들의 서식 환경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겠네요. 가덕도나 흑산도 그리고 새만금에도 지금 공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새만금도요? 거기는 철새 네. 도래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또 울릉도도 지금 공항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직격탄이에요. 정말 어떤 한 종이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뭐 물론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건설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공항이 지금 있는데도 또 하나를 더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부산 가덕도도 김해공항이 옆에 있는데 하나를 더 짓는 거니까요.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께서 일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울산 같은 네네. 경우에는 바다에 아주 신기한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대표님께서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울산에는 지금 신산업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혹시 새의 서식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를 청취자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사실 해상풍력 같은 그런 거대한 뭔가 구조물이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조사는 전혀 하지 않죠. 보통 안 합니다. 아, 지금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바다는 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네. 그러나 분명히 바다에는 물고기 말고도 새들도 존재한다. 그 점은 맞습니다. 좀 정책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탐조 일정이 더 남았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태안에 있는 가이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아, 섬마다 다 가시는 거군요. 네, 다 가는 건 아니고 요거 가락지를 달러 네. 주요 포인트로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저는 다음 주가 끝이고 네. 다다음 주에 저희 팀은 소매물도까지 통영의 소매물도까지 들어갑니다. 예. 대표님을 어서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네, 많은 이야기들 들고 가니까요. 예. 언제든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관찰된 새들에 대한 정보, 나도 좀 찾아보고 싶다, 우리 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장소 혹은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포털에 국립공원 연구원 조류연구센터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또 네이처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사용하시면 울산이나 전국에 있는 새들의 사진이나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새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승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다양한 체육 현장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포틱톡 시작하고요. 오늘은 한승민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중국 전통 무술 바탕으로 한 우슈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슈. 네. 이게 뭔가 무술 같긴 한데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한테는. 네. 이게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슈는 크게 투로, 그러니까 기술 연기, 그리고 산타, 격투로 나뉘는데요. 네. 투로는 정해진 동작을 맨손 또는 무기로 예술적으로 연기하고요. 기술의 정교함을 평가받습니다. 태권도로 치면 품새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산타는 상대와의 격투를 통해서 주먹과 발차기 그리고 던지기 등의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종목인데요. 체력과 기술 그리고 예술성이 결합된 스포츠로 전 세계적으로 수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그러면 오늘은 그 투로예요? 산타예요? 오늘은 산타입니다. 겨루기.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무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태권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두 종목 모두 유연성과 속도 그리고 힘과 균형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고요. 숙련된 기술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다만 태권도는 발차기 기술이 중심인 반면 우슈는 발차기뿐만 아니라 손기술과 던지기, 잡기 등의 다양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 기술의 다양성이나 표현 방법에서 조금씩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특히 전국체전에서 수상 내용이 많은데요. 예. 제100회 그리고 102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 그리고 105회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은메달 2개 그리고 103회, 104회 전국체전 동메달 2개 수상한 울산 우슈협회 소속 10년차 홍재훈 선수입니다. 아, 울산에 이렇게 우슈 잘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최근에 지금 105회 열렸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수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은메달을 수상하셨는데요. 우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서 아직 좀 여전히 배고프다는 말과 함께 후회 없이 준비한 결과에 속이 좀 후련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솔직히 동메달 땄을 때보다는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금메달이란 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놓쳤으니까 정말 아쉬워가지고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메달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엄마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엄청 응원해줘서 저만큼 다 기뻐해 주시고 멀리서 엄청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운동이기도 하고 값진 값진 메달도 따고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경험이라서 되게 우슈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려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울산에는 스포츠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네요. 맞습니다. 홍재훈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회 때도 네. 메달색이 바뀐다 하시면 금메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흔하지는 않아요. 태권도나 네. 다른 무술에 비해서 배울 수 있는데도 어디일까 싶은 네.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우슈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네, 어릴 적 다니던 합기도 체육관 관장님께서 우연히 우슈 대회 제안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맨 처음에 체육관에서 그냥 합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관장님께서 이제 우슈라고 이렇게 주먹도 치고 하는 또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도 한번 나가볼래 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대회를 나가서 또 입상을 계속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제가 선수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서 그때 입상을 하고 세계대회 무대도 뛰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완전 내가 선수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완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발탁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청소년 국가대표 발탁되고 네, 그렇게 2번 청소년 국가대표를 하고 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진짜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네, 넘게 맞습니다. 우슈를 해오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세계 무대까지 진출을 하신 건데 홍재훈 선수만의 경기 시작 전에 루틴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느 프로 선수들처럼 본인만의 루틴이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 경기 전 눈을 감고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 경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이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데 몸 안 다치고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의 다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깜빡하고 안 하고 들어간 날에는 또 귀신같이 또 다치고 징크스인 것 같습니다.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 눈앞에 이제 경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계속 보이면은 너무 긴장도 더 되는 것 같고 그냥 눈 감고 이제 제 할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제 자신과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 거야, 상대방이 이렇게 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뭐 1라운드 졌을 때 2라운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혼자서 대처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냥 눈 감고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심신에 안정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긴장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 뛰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제가 할 거를 더 확고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의도치 않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스포츠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공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하나도 안 따라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재훈 선수는 역시 스포츠 자질은 진짜 다른가 봐요. 이걸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실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여간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잖아요. 와, 그게 대단한 또 것 같아요. 그게 실현이 된다는 것도 네. 정말 신기하고요. 그런데 홍재훈 선수는 우슈 하면서 또 겸손해지는 순간이 있으시다고요. 네, 첫 패배를 맛봤던 순간은 아직도 좀 기억이 남지만 분명 큰 교훈을 주었던 경기라서 터닝 포인트라고 꼽았습니다. 20살 때 고등학교 때 계속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이제 패배의 쓴맛을 봤거든요. 저 예의치 않고 그냥 계속 혼자서 집에서 영상을 되돌려 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때 뭐 조금만 덜 흥분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방 털어내고 경기력도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1등 한다고 맨날 1등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졌다고 계속 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졌을 때 왜 자책하는 것보다 빨리 제 자신을 피드백해서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대체로 스포츠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만족하는지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더 큰 선수로 가기 위한 발판을 여러 번 다지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 많은 대회들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체전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예. 하루 6시간 훈련에 주말에 반납하고 특훈까지 했던 보람을 이 대회에서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청소 국가대표 저 발탁을 하고 세계 무대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제 전국체전을 뛴 건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잘하는 형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도 다 높고 저보다 이제 경험도 더 많은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을 다 잡고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전국체전 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이제 첫 전국체전 나간 거고 이제 뭐 형들은 뭐 학교 팀이나 이제 그런 팀에서 다들 이렇게 저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을 것인데 이제 메달을 딴 거 자체에 네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형들도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형들보다 더 못지않게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년도 그렇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더 좋은 성적 거두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이제 더 마음을 확고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정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슈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가 전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홍재훈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실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요. 매 대회 진심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에 앞으로 우리나라 우슈 종목도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럼요. 승민 씨도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물론 있고요. 이 홍재훈 선수님이 우슈를 잘하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좀 하시면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도 게을리할 수 없고 주말에도 운동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에는 와, 그간 얼마나 본인을 절제하면서 훈련해왔을지 새삼 이 대단함을 좀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회에서 메달 소식도 좀 기대해보고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훈 선수님의 우슈 훈련 영상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퇴근길 톡톡 공식 SNS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홍재훈 선수님의 앞길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울산에서 우슈 선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홍재훈 선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승민 리포터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엄마는 치킨 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Corner original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어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수 인하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일종 대형 면허였습니다. 퀴즈 정답 맞히신 분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첨 문자 받으신 후에 답장으로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보내주실 때는 문자 말머리에 톡톡이라고 붙여주시면 더욱 구별하기가 쉽겠어요. 자, 오늘 오랜만에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의 탐조 이야기 들었는데요. 울산 시민들도 탐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바로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새 탐조버스를 운행합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달라져요. 수요일에는 만나고 싶어요 독수리라는 주제로 선바위공원과 망성마을 이밤리 들판에서 탐조하고요. 목요일에는 새들의 낙원 습지 탐방으로 내황교 하부, 명촌교 하부, 습지 새들을 관찰한 후에 태화강 전망대에서 겨울 철새를 탐조합니다. 금요일에는 호수에서 오리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두현 저수지와 서남 호수공원에서 오리류와 겨울 철새를 보고, 토요일에는 새와 함께 역사 기행, 일요일엔 철새공원 철새 탐조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석계서원과 울주 민속박물관, 대왕암 공원, 울산대교 전망대에 방문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홍승민 대표와 상관이 없고요.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가 신청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에서 할 수가 있고 회당 12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변진섭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들처럼 들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싶어